이건태 의원님, 예. 제가 보니까 가장 중심에 송경호가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송경호 증인이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예. 예. 다음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부천시청 주십시오.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이원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저는 이원석 증인과 같이 근무한 연이 있어서 총장이 됐을 때 비록 다른 당 정권 때 총장이지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실망하는 총장입니다. 이원석 총장과 심우정 총장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됐는데,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문패가 내려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죄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죄는 그냥 마른 사죄에 불과해요. 깊이 있는 왜 검찰이 문패가 내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문을 내렸잖아요. 이원석 총장 때 문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대해서 문을 내렸는지 성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김태훈 고검장, 그 옆에 있는 정영환 검사장이 이원석 총장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왜 다들 온 국민이 남욱을 체포영장 체포해갖고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담가놓은 것에 대해서 그건 80년대 수사 방식이다, 현대 인권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다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만 적법한 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인권의식이, 보십시다. 윤석열이 정권 잡았는데 대선 때 패배자를 향해서 8건의 공소 제기했어요. 그 8건의 공소 제기 결재한 사람이 이원석 총장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대선 경쟁자를 향해서 8건의 기소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치 보복이 냄새가 짙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원석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법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국민이 검찰의 문패 내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총장 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성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찰하고 사죄. 성찰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말씀대로만 하면 성찰입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유동규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결국 안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시 알지 못한 일입니다만 이번에 나오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야인이 돼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 언론을 보고 제가 혼자서 언론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것도 따져봤더니 지난번에 구자현 대행이 나와서 한 이야기도 그것은 공여와 수수 쪽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상고심을 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구자현 대행이 말한 것,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을 하면 검찰의 소신도 지키면서 무죄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적 병합을 안 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2심까지 났잖아요. 의원님, 정반대의 사실을 어떻게 예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결국 유동규를 봐주고 변명하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이걸로 특검이 시작되면 직무유기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교부와 수수인데 수수가 아니라 교부로 하면 또 봐줬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태가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 특검이 판단을 이게. 여러분은 협조한 유동규를 봐주고 김용을 엮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아니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식 방식이 그대로 오지? 대한민국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차규근 의원님.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사법의 목적이 뭘까요? 실체적 진실 규명입니까? 아니면 특정 피해자의 무조건 기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함께 인권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서 네.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특정 피해자 기소를 처음부터 목적으로 설정하면 안 되죠. 저희는 사건을 안 되죠, 그죠?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검사의 객관음을 잘 알고 계시죠? 네, 피의자한테 피고한테 그 불리한 증거 말고 유리한 증거가 이게 확인됐을 때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한번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검찰이 얼마나 선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객관의무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수원지검에서 2023년 4월 20일에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36건을 이미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북 수집 그게 높은 거는 66건은 목록만 제출해요. 자, 그다음 23년 5월 10일에 유도윤 검사, 국정원 파견한 유도윤 검사가 대북 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래서 13건을 추려요. 13건을. 그리고는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가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거니까 대비해라. 그리고 9일 후에 수원지검이 국정원 압수수색 와요. 그 딱 13건 추린했던 그것만 압수수색 갑니다. 그리고 23년 6월 20일 검찰이 그 13건 가지고 국정원 정보관 정인신문합니다. 근데 국정원 정보관이 이거 말고 더 있는데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20일에 발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또 국정원 압수수색하러 가요. 근데 국정원에서 이때 또 제출한 자료가 뭐냐? 맨 처음에 4월 20일에 이미 제출한 그 자료 36건 중에 32건을 제출해요. 대북 기밀. 약간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리오남이 2019년 5월 달에 수술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 그런 거는 66건 중에 13건 뺀 53건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정의 어떻습니까? 이 행태가 네, 의원님, 행태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 차 의원님,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보기관장이 아마 승인을 얻어. 그 정보기관이나 유도현 검사가 가가지고 사전에 검사하고 검찰과 소통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압수수색 대비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 겁니까 제가 이거? 그런 실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적절한 겁니까? 그러면 자, 이 내용까지 상식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선별적인 증거 제출 국정원에서 내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검찰은 그걸 확보하고도 그 중에는 방북 비용, 스마트 비용, 함 대납 비용 300만, 500만 다 건너간 이후에도 북한이 경기도 배제해라, 안보수도 경기도 배제하고 그 다음 3차 대회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거는 검찰이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거는 제출 안 하고 13건만 자기들 프레임에 만든 것만 피고인한테 불리한 듯한 그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 기소가 이게 선별적인 검사의 객관적인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검찰의 수행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걸 보면 반대되는 내용들도 1심, 2심에서 다투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과정에서 국정원 차 의원이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거랍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차 의원님. 네. 국정원 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한 사실이고요. 요 자료와 오늘 새로 나온 자료로는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 만들어 놓은 자료로 리오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 2019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그 자료가 국정원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은 거죠. 검찰이.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국정원 안에 자료가 있는데 갖고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정권하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자료랍니다. 그 자료가 그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요. 그랬던 검찰의 선택적 조작 수사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전영규 의원이 주신 자료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41명 중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163명,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76명, 약 지금부터 20년 동안 그랬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지만 잘하길 바라고 더 잘하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중심에 있었어요.